자, 이제 3부입니다. 유선남님을 만나보는 아주 신나는 시간이죠. 유선남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선남입니다. 예. 이거는 유선남님이 마이크 안 켜신 겁니다. 아, 맞아. 네, 제가 안 켰습니다. 이번엔 제 실수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네. 또 그걸 이렇게 또 근데 쉽게. 어떻게 바로 아시지? 아,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 유선남님의 몸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어떻게 아니 아,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걸 어떻게 바로 딱 아시고? 아, 유선남님이? 네. 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니터링을 하시나? 맞아. 바로 밑에 빨간 버튼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이구야 하고 빨리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첨단 스튜디오. 예. 최첨단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예. 자, 좋습니다. 일단 저기 일정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일정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발표하는 GDP now 수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단기물, 3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 말고는 오늘 연준에서 발표하는 두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스 체어인 마이클 바가 12시쯤에 미국 시간으로 딱 정오에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셸 브라운이 최근 들어서 있었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연설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 말고는 좀 재미난 소식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요. 프랑스에서 새롭게 프라임 미니스터를 선정을 했는데 첫 게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야, 미국에서도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부티지지가 그나마 대선에 출발했었지만 예. 결국 안 됐었는데 예. 프랑스에서는 총리가 예. 성소수자. 아, 성소수자. 아, 전 주변에 그런 친구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저 이제 있을 때 네. 샌프란시스코가 유명하거든요. 아, 그 퍼레이드도 많이 하고 네네. 주변에 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오, 예. 친구로 지내는? 아, 뭐 괜찮아요. 예. 아니 뭐 저도 저 장난도 치고. 네.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니까. 예, 그냥 취향만 좀 다를 뿐이지. 저는 되게 네. 인정하는데 제가 재밌어요, 직접 재밌어. 경험해 본 일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착해. 다. 전 다 인정합니다. 예.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가지고. 네. 오. 예, 저는 뭐 아주 재밌게 잘 지내는 친구들 있습니다. 예. 자,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TMI가 됐네 또.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말부터 어제까지도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었던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서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보잉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소식이 하나가 있죠. 자, 보잉의 비행기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비행 중에 문짝이 뜯겨져 나가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모든 비행기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그 기종 중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확실히 몇몇 볼트가 느슨한 점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느슨한 볼트가 발견이 됨에 따라서 애초부터 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원래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잉 때문이 아니다. 보잉 때문이다. 예. 보잉 때문에. 보잉 보잉 때문에. 때문이다. 보잉 때문에. 항공사는 문제 없다. 그렇죠. 항공사는 뭐 어떤 볼트 썼는지까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40 시리즈 슈퍼를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떤 소식일까요? 네, 현재 CES가 개막 중인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재미난 소식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저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주도주 중 하나였는데요. 어저께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중국에도 판매할 수 있는 4080 슈퍼를 포함한 세종 4070 슈퍼, 4070 Ti 슈퍼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와서 현재 엔비디아에서 차세대로 굉장히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4090보다는 하위의 제품이지만 결국 이 하위의 제품이라는 점이 중국에 팔 수 있다라는 점이 플러스가 돼서 현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남님도 게임 좋아하시죠? 저도 비싼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신제품 나온 거 보고 진짜 가성비 좋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정말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408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보다 $200 싼데 성능은 더 좋습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사실 예전에 나왔던 모델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제 자사의 제품들을 사실 좀 아예 판매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유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예를 들면 그 GPU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어찌 보면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위해서 많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이 지금 나와 있는 그 GPU가 소화를 못 하는가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와도 굳이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나? 더 싸잖아요. 더 싸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비를 해야 되니까. 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에 있는 뭐 게임을 못 돌려서 만약에 사야 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야겠지만, 뭐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게임들을 다 돌릴 수 있을 만한데, 네. 내가 볼 땐 그게 새로운 소비로 이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솔직하게 말해서 게임 관련해서는 나와 있는 게임들을 못 돌리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GTA 시리즈가 있기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LM 모델을 이용해서 뭐 제 영상에 자막을 만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서비스를 쓰거나 하거든요. 이제 예. 그럴 때 그래픽 카드가 사용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비싼 그래픽 카드일수록 조금 더 처리 속도가 빠른 거 정도는 있는데 사실 보통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이미 예전에 나왔던 30 시리즈만 해도 사실 못 돌리는 게임은 없죠. 다만 앞으로 나오게 될 GTA 시리즈가 아마 추가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게 하는 아마 촉진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닥터복님께서 네. 저한테 왜 이러냐. 그래픽 카드는 남자의 로망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네. 이 분야를 또 게임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전통 채권왕과 신규 채권왕이 있는데 전통 채권왕이 빌그로스죠. 빌그로스가 10년물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사실 JP모건에서는 채권 좋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빌그로스 전 채권왕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너무 비싸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이션 보호를 받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8%가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권을 만약에 지금 사야 한다면 나는 절대 지금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빌그로스가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좋아하시는 분은 성함이 다 빌인가 봐요, 빌. 빌 에크먼, 빌 그로스, 예. 빌리빌리. 빌리빌리. 예, 저도 이제 이름을 박빌로. 채권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가 비전 프로가 이제 내달 초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CES 밖에서 재미난 발표를 이번에 애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전 프로를 내달 초에 공식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월 25일 날부터 예약을 프리오더를 받을 것으로 발표가 났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말이 많은데요. 일단 이번에 물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만큼 그리고 여러모로 공을 들였던 만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성능으로 나오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애플의 주가가 반등을 했던 게 이 뉴스 때문이라는 이 뉴스 때문일까요? 글쎄요. 사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계륵 같은 느낌이 애플한테 있기는 있어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됐건 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AR, VR 쪽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비전 프로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소식도 많았고, 지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성능 개선을 해야 된다는 소식도 많았던 만큼,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메타가 뭐 여러 가지 VR 기기를 출시했지만 생각보다 또 뭐 그렇게까지 뭐 수요가 좋다거나 뭐 여러모로 뉴스들의 집중을 받는 건 아니라서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유상님은 그 비전 프로 사시면은 뭐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세요? 전 유튜브에서 리뷰하는데 사용해야죠. 그래요? 그러네. 그것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사가지고요. 이제 하나는 빨리 리뷰해서 다시 또 이제 갖다가 팔고, 하나는 이제 나중을 위해서, 이제 미래에 다시 되팔기 위해서. 예. 네.
들고 있을 예정. 알겠습니다. 리셀까지. 그러니까 야. 언팩 안 하고 그것까지 언팩 없이. 없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특허 침해 혐의 재판에 지금 들어섰다. 이제 재판이 시작됐네요. 자, 어떤 소식일까요? 네, 현재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 침해 재판이 9일 보스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컴퓨터 과학자 조셉 베이츠가 설립한 싱귤러 컴퓨팅이 사실 구글이 자신의 기술을 무단으로 베껴서 구글 검색, 지메일, 구글 번역 및 기타 구글 서비스의 AI 기능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면서 2019년부터 사실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부터 이제 4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재판이 재판이 시작되는데 4년이 넘게 걸렸네요. 역시. 야. 그럼 이거 결과 나오는 데까지는 또 수년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걸리긴 하겠지만 사실 소송 침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70억 달러 정도로 거의 9조에서 10조 정도 사이에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글 쪽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근데 이런 소송권은 저희가 지금 딱 느끼기에는 야, 구글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근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면 이게 뭔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민감한 건가 안 민감한 건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유선함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소식을 예전에도 몇 번 접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때 구글이 자신들은 구글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에 관련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베이츠 박사의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특허 침해 당했다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애초에 구글에서도 고려했던 사항이고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미 내부적으로 거절을 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구글 쪽에서 당연히 여러 충격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 금액에 해당한 모든 금액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특허 침해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항소법원이 요런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까지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글에 큰 타격을 주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네. 오늘은 뭐 사실 AI에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네요. 네. 예, 그래서 뭐 또 이어서 또 바로 뉴스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투자에 대한 독점 금지를 좀 조사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AI가 예, 핫하긴 핫한가 봐요.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EU에서 좀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유럽에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 것 관련해서 독점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오픈 AI 같은 경우 마소에게 투자를 받긴 했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의결권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이사회로 취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이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독점 소송 뭐 이것도 좀 오래 걸렸잖아요. 합병하는 데 있어서. 그쵸. 예. 여기에 또 오픈 AI에 대한 독점 금지 조사. 유럽은 예. 전 세계가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에 관련돼서는 정말 유럽이 뭐 발벗고 나서서 네. 예, 못하게끔 좀 하는 거니까 물론 뭐 독점하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또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하여튼 예, 그러한 약간의 좀 브레이크도 좀 필요한 예,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도 인공지능 뉴스입니다. 네. 오픈 AI에서 우리는 뉴욕 타임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데 뉴욕 타임즈는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라는 뉴스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오픈 AI 같은 경우는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자신들은 뉴욕타임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현재 뉴욕타임즈가 일부러 기사 본문을 이 챗GPT에서 출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버그를 악용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뉴욕타임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AI 들어가서 자신의 본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출력하는 사실상 자신의 본문에 퍼블릭에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져다 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픈 AI는 지금 현재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 버그는 악의적으로 버그를 악용하지 않으면 출력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뉴욕타임즈가 조작을 했다라고 반대로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아니 이게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조합돼 갖고 문장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뉴욕 타임즈의 문장을 그대로 씁니까? 어떻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오픈 AI 쪽에서 얘네 프롬프트 조작했는데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됐네. 야, 와. 야, 이걸 어떻게 입증하나 서로? 아, 어떤 시간차를 조사를 하면서. 야, 글쎄요. 그러네요. 이거 그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던 그 사안 맞죠? 그러니까 네, 사실 오픈 AI가 뭐 이렇게 언어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수많은 이제 뭐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오지만 돈을 내고 썼는데 뉴욕 타임즈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돈 받은 것보다는 얘네가 쓰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이래 갖고 지금 소송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정확히는 말하면 뉴욕타임즈를 제외하고 몇몇 사실 뉴스 매체들하고 계약을 맺는데, 일단 뉴욕타임즈는 계약을 안 맺었고요. 뉴욕타임즈가 공개적으로 쓰고 있는 기사, 아예 뭐 퍼블릭하게 읽을 수 있는 기사가 있고, 돈을 내고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에 일단 뭐 퍼블릭 액세스가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안에서 퍼블릭 액세스가 없는 정보들까지 가져다가 썼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챗GPT 쪽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나. 아무래도 모든 정보를 무슨 정보를 가져다 썼다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어렵고 반대쪽으로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재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팩트는 좀 틀렸는데 결론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협상 카드다. 결국은. 그러니까 재판으로 해서 뭔가 이게 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이제 오픈 AI도 이들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들은 오픈 AI로부터 이제 금액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해서 이제 협상을 위한 어떤 단계 같아 보인다라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뇌피셜. 뇌피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뇌피셜로 밑에 여러분들의 그 주의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뇌피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스가 나왔던데 HP가 주니퍼 네트워크 인수 협상을 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휴렛 패커드가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를 약 130억 달러에 인수하고 이 유서 깊은 인공지능 선구자를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 협상을 진행 중이다는 보도가 뜨였습니다. 현재 이 소식 이후 주니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커다랗게 23%가량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는 월요일 장을 마감한 이후에 10%가량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정리하면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이제 주니퍼 같은 경우는 통신 네트워크 제품을 만들고 미스트 AI로 알려진 AI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튼 이런 두 회사의 시너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AI 시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제대로 된 결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비트코인이 또 지금 뭐 시장이 좀 난리가 났다라는 그 아까 제가 잠깐 채팅창 보면서 봤는데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2년 만에 또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경신을 했고, 이 뉴스를 좀 같이 정리해서 유가와 또 이제 같이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어저께 기준으로 좀 커다란 변동성이 있었던 소식들이 있어서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33년 10개월 만에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마감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소식들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저께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어저께 전달을 했지만 사우디에서 오피셜 가격을 아랍 경진율을 추가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어저께 주가 상승을 크게 이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어저께 제가 드렸던 이야기와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크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가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해서 빠르면은 내일까지 사실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차이가 굉장히 커다랗게 독점 추가적으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덜 들어오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ETF들을 동시에 승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앞서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47,000달러까지 오르는 현상이 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유사님이 직접 보실 때 지금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보세요? 진짜 현물 ETF가 되면 뭐 세로뉴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현물 ETF 승인은 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플러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여러모로 좀 선반영이 좀 높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기에서 거래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높아지는 거래량을 이용한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조금 더 저는 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높아지는 걸 이용한 투자가 뭔가요? 이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이제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차라리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니까 거기에서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오는 변동성 수수료를 받는 이제 코인 거래소 쪽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렇군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거래량은 터질 거니까. 네네. 예. 그러네요. 자, 유사님이 정말 바쁘시네. 그러니까 일하죠, 유튜브 하죠, 예. 게임하죠. 게임하죠. 네, 또 게임하죠. 그렇죠. 또 하죠. 그 다음에 코인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몸이 12개라도 부족합니다. 나중에 같이 게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유저지에 찾아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저께 기준으로 여러 회사들의 투자 의견에 대한 조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도이치뱅크를 통해서 투자 의견에 대한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을 통해서 투자 의견에 대한 하향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시티그룹이 코멘트하기를 넷플릭스에 이미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하되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모습을 발표를 했고요. 울반 아웃피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휴일 동안 매출이 10%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어제 사실 뭐 이번 주는 금요일부터 네. 대형 이제 저희 은행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제 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오늘 화요일이다 보니까 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뭐 특별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딱히 커다란 기업들이나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말씀드린 틸레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WD40 이제 다들 칙칙 뿌리는 이제 만능 제품 있죠. 이제 그쵸. 그거를 판매하는 WD40에서 어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WD40 말고 또 다른 걸 파나요? 제가 안 써봐서. 아, WD40? 윤활제 있잖아요, 윤활제. 아, 윤활제? 뿌리면은 이렇게 녹도 녹아내리고. 네. 녹 녹아내리고. 그 미국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는 제품. 이건 홈쇼핑에 나오지 않아도 다 쓰지 아, 않나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문에서 끼끼거리면 거기 치 뿌리면 소리 다 없어지고. 예. WD40 몸에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몸에 왜 쓰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냥 네.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유선남님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